잘한 거긴 한데 점수만 놓고 봐서 사실 잘한 게 아니거든.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그지? 1컷이 몇 점이라 그랬더라? 1컷이 70 몇 점대라고 했던 것 같아. 1컷이 70 몇, 하여튼 자기가 2등급 꼭대기라고 막 그러긴 했어. 그래서 3명만 제끼면 된다. 그러면서 막, 그지? 낙생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지? 자,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뭐다? 색깔. 그지? 그 다음에 뭐? 색지수. 그 다음에 분광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자, 먹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먹으면서 들어야 돼. 마시면서. 먹는 건 아니지? 마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별의 광도라는 게 나옵니다. 별의 광도. 이제, 별의 밝기하고 관계된 거, 밝기, 광도. 별의 광도. 그리고 내가 화학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모르는 거 뭐 너희가 질문을 많이는 안 한다만, 질문을 하면, 내가 보통 이제 카톡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거 카톡으로 답해 주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찍어서 보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질문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태블릿으로 이렇게 푸는 영상을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줄게. 그게 조동희 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카톡으로 이렇게 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내가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화면 녹화 찍어서 보내주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지구과학은 사실 화학에 비해서 그렇게 계산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뒤에 가면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거든. 광도 비교, 특히 지금 얘기하려는 광도 파트에서 좀 그런 게 나와.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질문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 혹시 들어가 봤냐?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가 128명이거든? 아직 너무 적어. 다들 구독하길 바란다. 그지? 자, 그래서 별의 광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광도. 별의 광도 얘기를 해보면, 거기 들어가면 재밌는 영상 되게 많아. 선생님 대가리가 노랬던 시절 영상, 되게 옛날 영상 찾아보면 있고, 그지? 내 이름 치면 나오지 않나? 뭐 요즘엔 내 이름 치면 나온다는 것 같은데? 김용석 한번 쳐봐. 김용석 쳐보면 나올 수도 있을걸? 구독 좀, 야, 그냥 들어가만 보지 말고, 키비키비 웃지만 말고 구독을 꼭 누르고 웃어라. 알겠냐? 머리가 노란, 대가리가 노란 영상이 나오면 구독을 누르고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 어떤 애 또 치니까 나온다 그러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치면 나왔거든? 요렇게 치면 나왔어요. 루사과학. 루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거의 줄임말이 루사과학. 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고. 자, 광도 얘기합시다. 광도. 자, 그래서 광도는 말 그대로 별의 밝기하고 관련된 거야. 밝기. 그지? 그럼 광도의 뜻이 뭐냐? 자, 별의 중심부에선 알다시피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지? 핵융합에 의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럼 잘 들어. 이 별의 표면 전체가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광도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도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니냐 얘들아. 에너지의 단위가 뭐지?
줄이라는 단위를 쓰잖아. 그리고 너네 뭐뭐 당 이렇게 나오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애거든. 그럼 단위 시간이 세컨드잖아. 그래서 광도의 단위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고요.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보통 와트라는 단위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와트 이러면 그게 이제 광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광도. 단위 시간당 그 별의 표면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가까이에 있어도 얘는 100을 방출하는 거야. 맞지? 내가 멀리 있어도 제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얼마야? 100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별의 광도라는 것은 그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그 별이 방출하는 광도는 일정하다 이 말이야. 일정하다. 다만 우리가 난로라고 생각해봐. 난로에서 현재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 100인데 내가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그 100 중에 많은 에너지가 오니까 내가 따뜻하겠지. 그런데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멀어지면 저 100 중에 나한테 오는 게 적어지니까 내가 추워지겠지. 똑같아. 이 광도가 밝기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등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전등에 불을 켰어요. 그럼 이 전등에서 지금 밝게 빛나고 이 빛이 광도라고 해보자. 그럼 빛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해봐. 그러면 이 전등에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어. 1만큼. 그래서 내가 1만큼, 뭐 1m라고 해볼게. 1m 떨어진 곳에 서가지고 A 포지를 한 장 이렇게 딱 들었더니만 요 전등에서 나온 빛이 다 가려진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요 A 포지 한 장당,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볼게. 빛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빛이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면 1m 떨어진 곳에서 요 A 포지 한 장이 그 100이라는 빛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 맞지? 다 받고 있는 거야, 100을. 그런데 내가 전등에서 2m 떨어진 곳에 딱 섰어. 그래가지고 이 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A4지로 가리려고 봤더니 아까와 달리 A4지가 4장이 필요한 거야, 4장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장에 100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한 장당 들어오는 건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25가 도달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별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나한테 별빛이 오로지 100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별이 되게 밝겠지. 맞아? 그런데 내가 2m 떨어진 곳에 있으면 전체는 100이지만 나한테는 25만큼만 오는 셈인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도달하는 빛이 적어지니까 내 입장에서 이 별이 어때? 아까보다 되게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광도가 밝기를 결정하긴 하지만 그 광도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에너지는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따져봤더니 그 밝기, 내 눈에 보이는 그 별의 밝기는 뭐 당연히 같은 곳에서는 광도가 클수록 밝기가 밝겠다만 이걸 L이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야. 거리가 2배가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더라. 3배가 멀어지면 9분의 1로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럼 그 밝기를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을 한 게 바로 뭐다? 등급이야, 등급.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지만 별의 밝기를 따질 때는 2가지 등급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뭐다?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절대 등급도 있지.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아까 나왔던 안시 등급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밝기인 거야.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급은 무조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 히파르쿠스라는 사람이
저 별이 되게 밝네? 넌 1등급. 얘는 되게 어둡네? 넌 6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딱 정했다 이 말이야. 그지? 정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 그러니까 아까 안시 등급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안시 등급. 그지?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되게 밝은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광도가 조금 작아도 말이야. 가까우면 나한테 많이 오니까 밝게 보일 거야. 그럼 여기 밝게 보이는 얘가 나랑 가까워서 밝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졸라 밝은 애인 건지 알 수 없잖아. 거리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실제 밝기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실제 밝기는 광도로 따지는 거야. 그런데 거리가 별마다 거리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진짜로 광도가 큰 놈은 밝을 것이고 광도가 작은 놈은 어둡겠지. 그래서 다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매긴 게 뭐다? 절대 등급인 거야. 별이 지구로부터 약 10파색 떨어진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따진 게 바로 절대 등급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아무래도 광도가 큰 놈이 어쨌든 밝을 거고 광도가 작은 놈은 어둡겠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밝기는 아니지만 고유한 밝기라고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광도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더 밝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이 있는데 참고로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에 우리 육안으로는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 더 작은 애도 있어. 다만 너무 밝을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필터를 끼고 봐야 되는 거고 6등급보다 큰 애들도 있는 거야. 다만 육안으로 볼 땐 너무 어두우니까 맨눈으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별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절대 등급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10파색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멀리 있는 별도 있을 텐데 걔네들이 전부 10파색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애초에 비슷하게 보여도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멀어지니까 어두워질 거고 얘는 가까워지니까 밝아지겠지? 그럼 실제로는 얘가 더 밝은 놈이었구나 이렇게 비교 판단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포그슨. 누가 퍼거슨이냐고 그러던데 포그슨이에요. 포그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퍼거슨 경이 아니고요.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뭘 알았니? 이거 중학교 때 이름만 안 하지 배우긴 한 거거든. 이 별의 등급을 따졌을 때 무조건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한 등급 차이가 나면 2.5배가 밝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낸 거야. 그래서 따져봤더니 1등급하고 6등급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꼭 1등급과 6등급이 아니어도 돼. 5등급 차이가 나면 그 밝기가 5등급 차이가 나면은 무조건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밝은 거잖아. 1등급이 6등급에 비해서 100배가 밝은 거라고. 겉보기 등급이면 100배 밝게 보인다는 거고요. 절대 등급이면 100배 실제로 밝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죠? 그 얘기는 6등급짜리 별을 100개를 모으면 1등급짜리 별 하나의 밝기와 같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하지.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포그슨 공식이라고 불러요. 아마 우리 교재에는 선생님이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안 넣어놓은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포그슨 공식. 그래서 어떤 두 별이 있어. 참고로 얘들아, 겉보기 등급은 우리 기호로 표현할 때 소문자 필기체 M으로 쓰고요.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이 각각 M1과 M2
L2라고 하고 그 녀석들의 밝기를 L1과 L2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좀 뭐 생략한 거에서 이 관계를 이 내용을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M2-M1은 마이너스 2.5 로그의 L1분의 L2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식이 하나 얻어졌대. 이 내용을 식으로 정리하는 포그슨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포그슨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식들이 유도가 되거든?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들이 유도가 되는데, 이게 좀 이따 나오는 광도하고도 이어지기는 한다만, 광도하고도 이어지기는 하는데, 아까 절대 등급이 이제 10파섹 떨어져 있을 때의 밝기를 따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10파섹이 떨어져 있는 거야. 10파섹 거리에 있는 거야, 거리에. 그지? 그러면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할게, M. 그리고 그때 그 녀석의 밝기를 L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R만큼 떨어져 있는 애였던 거야. 근데 걔가 10파섹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을 M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그때 그 별의 밝기를 L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포그슨 공식에 넣으면 식이 하나 얻어지거든? 어떻게 얻어지냐면 여기다 써볼게. M 라지 M은 마이너스 2.5 로그의 L분의 L이라는 식이 하나 이렇게 얻어지거든. 요 형태로 만든 거예요. 요 형태. 이거는 두 별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하나의 별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의 별이 원래 R만큼 떨어져 있고 현재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M으로 보여. 그리고 그때 밝기를 L이라고 하자고. 밝기하고 겉보기 등급의 차이는 뭐지? 밝기는 말 그대로 밝은 정도인 거고요. 그거 밝은 정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을 매긴 게 겉보기 등급인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이걸 포그슨 공식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근데 니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밝기라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지 않았니? 맞지? 그러면은 요 L과 스몰 L을 거리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 L분의 L을 자, 라지 L은 거리가 10파섹에 있을 때 밝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그 밝기는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고 그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는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잖아. 그때 밝기가 스몰 L인 거잖아. 그럼 스몰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거리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럼 얘는 R 제곱분의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식은 그냥 써놓되 너무 큰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쓰는 거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R 제곱분의 10의 제곱.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하나 얻어지냐면 스몰 m 빼기 라지 m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지금 요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요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거리지수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을 내가 측정하면 되지. 그리고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 그러면 그 별까지의 거리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내가 그 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거든. 혹시 연주시차라고 들어봤냐? 생각나냐? 그래서 연주시차분의 1 하면 그게 그 별까지의 거리잖아. 그런데 연주시차는 각도긴 한데 매우 작은 각도야. 그래서 현재 인간의 기술로 측정한 가장 작은 연주시차 값이 0.01초래요. 그러면 0.01초만 해도 사실 매우 작은 각도인데 그러면 연주시차가 0.0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 100파섹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니네 별이 백파색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은 그럼 어때? 연주시차로 거리를 못 구하는 거야. 그때 바로 요 거리 지수를 이용하면 훨씬 멀리 있는 별의 거리도 알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지?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또 요 포그슨 공식으로부터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식으로 되돌아오면 아까 요 L분의 L이었잖아. 내가 별의 광도 구할 수 있어. 별의 광도. 그 별의 광도도 내가 구해낼 수 있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 자, 별의 광도를 구해. 자, 근데 요거는 전형적으로 약간 내신형 문제거든. 내신에서는 이걸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별의 광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별의 광도를 일단 두 별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광도를 구하고자 하는 별이고 하나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별인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 하나 알고 있는 별이 누구냐면 태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별의 광도를 구하려면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광도를 구하고자 하는 별이 있어. 이제 별이 있으면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일단 알아내는 거야. 그걸 라지 M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운 태양이 있지, 태양. 태양의 절대 등급이 있어. 태양의 절대 등급. 이거를 M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점 찍게요. 태양의 절대 등급이 있어. 그러면 태양의 광도도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의 광도는 L, 동그라미 그리고 점 찍게요. 이게 태양의 뜻하는 거야, 태양. 그럼 이제 내가 별의 광도를 구하려고 그래. 요 포그슨 공식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잘 봐. 별의 절대 등급에서 태양의 절대 등급을 뺀 값은 마이너스 2.5 로그의 태양의 광도분의 별의 광도 이렇게 되거든. 그죠? 이 형태로 만들면 맞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태양의 광도를 구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요 값 알아야 되지? 요거는 절대 등급 알아내면 되잖아. 절대 등급 어떻게 알아내면 돼? 만약에 내가 그 별까지 거리 알아. 겉보기 등급 알아. 그럼 절대 등급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얘는 알아. 그러면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하고 태양의 광도는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별의 절대 등급만 알아내면 광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참고로 태양의 경우에 절대 등급이 얼마냐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8등급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4.8등급. 겉보기도 그렇고 절대도 그렇고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은 거야.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8등급이고요. 태양의 광도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문제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은 계산 좀 편하게 해줄 때는 4.0 곱하기 10의 26승 와트라고 줍니다. 그래서 내가 봐봐. 얘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별의 절대 등급 알아내면 별의 광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이게 나온다면 내신에서는 조금 나올 수 있긴 하다만 내가 내신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본 적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는 법 없고요.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도 나온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그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광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 추워. 그래야 좀 덜 졸립지 않을까? 꺼줄까, 그래도? 온도를 조금 높여볼까? 24도로 높였습니다. 그지? 24도로. 자, 광도 얘기를 해봤어.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니네 그 통과 때 1단원에서 그거 배우지. 기본량이라는 거 배우지. 그 니네 기본량 배울 때 그 기본량들의 기본 단위를 정의할 때 상수를 사용한다고 배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1초라는 시간을 정의할 때는 빛의 속도를 이용하고
1m라는 길이를 정의할 때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뭐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고 하잖아. 아니지. 1초가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고 1m라는 길이는 빛의 속도를 이용하잖아. 그런 식으로 상수를 이용하잖아. 그럼 그때 1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상수가 뭔지 아냐? 오, 그렇지. 그렇지. 그지? 볼츠만 상수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별이 있어. 그지?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이거야. 별이 뭐 우리 알다시피 별은 약간 이렇게 구형을 띌 거 아니냐? 맞지? 그럼 이 별의 표면적에서 단위 면적 있지,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 뭐 1제곱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게 표면 온도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 에너지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표면 온도 4제곱에. 그럼 마찬가지로 봐. E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데 내가 이걸 등호로 바꾸고 싶어. 그지? 그럼 아까랑 같은 논리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일 거고 온도의 단위는 켈빈일 거 아니야? 단위가 다르니까 등호를 쓰려면 앞에다가 상수 하나 이렇게 붙여주거든. 이거 시그마라고 이거 시그마. 요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볼츠만 상수. 그래서 봐봐. 볼츠만 상수는 온도랑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온도를 정의할 때 볼츠만 상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요거야, 요거.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이걸 안 지은 이유가 있어. 자,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랑 비교해봐. 뭐가 달라? 얘도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고요. 얘도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얘는 이 앞에 단위 면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근데 내가 아까 광도는 이 표면적 전체가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고 지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단위 면적에서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광도는 자, 이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표면 전체가 방출하는 광도는 요 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광도를 우리가 기호로 L이라고 쓰거든. 내가 아까 하면서도 안 썼네. 광도 L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L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요거잖아. 그럼 거기에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표면적이 1초당 방출한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이 R이야. 전체 표면적이 얼마가 돼? 4파이R 제곱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R이라면 거기에다가 시그마 T 4제곱 곱하면 이게 바로 뭐다? 광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직접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 봐라. 여기서 어차피 4파이라는 건 상수일 거 아니야. 시그마라는 것도 상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별의 광도와 별의 반지름과 별의 표면 온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물론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이제 변형하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별의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어. 왜냐면 아까도 이제 광도는 태양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 온도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면 온도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졸라 멀리 있는 별의 크기를 알아내기가 어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별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요 식에 써 있는 것처럼 광도 구하고 표면 온도 알아낸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별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R에 대해서 정리해봐.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 제곱은 4파이 시그마 T 4제곱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R은 R 쓰기 전에 이렇게 할까 그러면?
자, 얘 어차피 상수라 그랬잖아. 상수 없애고 요거 비례관계 표시로 바꾸면 반지름의 제곱은 t 4제곱분의 l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별의 반지름은 t 제곱에는 비례하고 루트 광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면 광도가 비슷한 애들이야. 광도가 비슷한 애들은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일수록 대체로 어떻다? 반지름이 작다 이런 뜻인 거지. 맞아? 반대로 표면 온도가 비슷한 애들이면 광도가 큰 녀석일수록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요 관계식,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또는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단순히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시험에는 이거 이용해서 여기다 막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 요 관계를 물어봐, 관계를. 내가 아마 다음 시간쯤에 따로 프린트를 준비할 건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책에도 몇 개 나와 있긴 하거든. 예를 들자면은 뒤에 저기 어디 갔냐? 근데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31번 봐보세요. 31번. 31번 한번 봐봐, 뒤에. 31번 한번 봐보세요. 자, 31번 보시면 결국 요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야.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게 되게 조금 복잡하게 또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만 선생님이 또 따로 뽑아서 연습을 할 건데 내가 맨날 연습을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미뤄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프린트만 만들어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31번 보시면 31번이 아니라 그때 내가 애들 풀어준 문제가 앞에 있었는데 아니야, 30번이 아니고 어디였더라? 14번도 비슷한 문제. 14번이나 31번이나 사실 똑같아. 숫자만 다른 건데 14번 문제 한번 먼저 봐볼게. 자, 별이 A, B, C가 있대요. 세 별이 있대.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걔네들의 반지름의 비율이 나와 있거든. 반지름의 비율, 태양을 1이라고 할 때 얘는 1, 얘는 0.01, 100,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얘네들의 표면 온도가 나와 있대. T라고 할게, T. 마찬가지로 태양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1, 4, 0.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일단 보기를 봐봐. A의 분광형을 물어봤어요. 자, A는 반지름도 태양이랑 비슷하고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비슷하면 태양이랑 분광형이 같겠네? 그래서 내가 아까 외우더라고 했지. 태양의 분광형은 뭐라고? G2다. 그럼 보기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니은디귿이야, 니은디귿. 자, 광도가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요거 이용하는 거, 요거 봐봐. 요 광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요 세 개 이렇게. 맞지? 그럼 봐봐.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잖니? 자, A하고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만 비교. 몇 대 몇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몇 대 몇이야? 100대 1인 상황이잖아. 그치? 표면 온도는 1대 4인 상황이잖아. 맞니? 그러면 얘네들의 광도는 어떻게 되느냐? 야, 요 값을 비교하면 되잖아. R의 제곱. 그치? 그러니까 비율 구한 다음에 T의 몇 제곱? 4제곱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요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을 곱한 것을 비교하면 광도가 몇 대 몇인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 만이잖아, 만. 그치? 얘는 얼마 나와? 4의 4승 나오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만이 더 크겠지?
그래서 광도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 말이야. A가. 맞지?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 절대 등급이 B하고 C하고 B 중에 C. 자,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이제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절대 등급을 따지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있을 땐 당연히 광도가 큰 놈이 밝을 거 아니야. 자, 조심해야 돼. 등급이 크다고 물어봤으니까 광도는 작아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광도를 비교해 보면 돼. B하고 C, B, C. 얘네끼리 봐봐. 반지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만이거든? 맞지? 0.01 대 100이니까. 표면 온도의 비는 몇 대 몇이야? 8대 1이 되잖아. 그러면 B하고 C의 광도는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의 4제곱.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의 4제곱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광도는 누가 크다? C가 크지? 광도가 크면 더 밝은 거니까 절대 등급은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다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요 관계. 그지? 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풀어줬던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31번도 결국 이거랑 같은 맥락의 문제인 겁니다. 보면은 반지름의 비율 나와 있고, 표면 온도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니디 중에서 보면 거기 니은에서 광도 물어보지. 그지? 광도 누가 더 크냐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디귿에서 보시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물어보면 요거만 비교하면 돼요. 요거.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거니까 표면 온도의 4제곱만 비교를 해주시면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보다는 몇 배 차이 나느냐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9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야, 니네 우리 기말 대비 천체만 하다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진도를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 빨리 내용 뭐 조금이라도 끝내고 뭐 문제를 좀 풀어보든지 뭐 할 거야. 맨날 진도만 나가다 시험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직보 때만 문제 풀어보고 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냐면 HR도라는 게 나오거든. 헤르츠 스프링이랑 러셀이라는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같은 내용이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하거든. 뭐냐면 자,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 혹은 일반인들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막 관측을 할 거 아니야. 관측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절대 등급 또는 광도하고 우리가 앞서 배운 스펙트럼형에 따라서 별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그걸 도표처럼 만들어 놓은 게 HR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보면은 세로축에는 광도 내지는 절대 등급이 써 있어. 만약에 뭐 이렇게만 나오면 여기 절대 등급 또는 광도 둘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거고요. 세로축이 양쪽으로 2개가 나오면 한쪽에는 광도 써 있고 한쪽에는 절대 등급이 써 있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가로축, 세로축 얘기를 먼저 하면 이쪽 세로축에서 광도는 일로 갈수록 광도가 큰 거고요. 일로 갈수록 광도가 작은 거야. 그러면 자 이쪽 세로축 보면 광도가 크면 밝은 거잖아. 밝으면 절대 등급은 낮아야 되는 거고, 그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은 높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여기 표면 온도가 써 있을 수도 있고 그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스펙트럼형이니까 스펙트럼형이 써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왼쪽일수록 높은 거고 오른쪽일수록 낮은 거야. 그럼 우리 아까 스펙트럼형 얘기했으니까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뭐야? O, B, A,
F, G, K, M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가로축에. 그지? 그래서 표면 온도랑 절대 등급도는 광도에 따라서 별을 분류를 해본 거야. 자, 분류를 해봤더니 니네 1학년 때 그거 배웠지? 별의 진화에서 주기율성이라는 거 배웠지? 우리 밤하늘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된대. 그 6,000개 별들 중에 80에서 90%가 뭐야? 주계열성이야. 왜? 별이 뒤에 또 나오는데, 우리 통과 때문에 또 나오는데, 별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일생이 있단 말이야. 진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게 뭐야? 주계열성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별이 주계열성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계열성이라는 애들을 이 HR도라는 데다 배치돼 보면 대체로 요렇게 왼쪽 위에서 아래, 오른쪽 아래쪽에 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주계열성들이 HR도상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뭐가 되지? 예를 들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적색 거성이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오지게 큰 애들은 이른바 초거성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거성 혹은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 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 요쪽에 배치가 돼 있대. HR도 상에서. 그 다음에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서 별들을 배치를 해보면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대체로 다 여기에 모여있더라는 거야. 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주로 여기에 모여있더라는 거야.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여기에 모여져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주계열성 다음에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적색 거성이 됐다. 마지막에 결국 뭐가 남니? 백색 외성이라는 게 남지 않아? 생각해봐. 백색 외성이야. 백색이야. 표면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요쪽에, HR도상에서 주로 요쪽에 배치가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대체로 밝기는 조금 낮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뒷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또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기 다 써놓기는 했다. 그지? 일로 갈수록 어떤 거야? 광도는 작아지고 표면 온도 낮아지는 거고. 그지? 일로 갈수록 뭐야? 일로 갈수록 광도 커지면서 표면 온도 낮아지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 야, 니네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고 거성에서 이제 백색성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가면 막 이런 그림 나오거든. 태양은 현재 HR도에 표시하면 어디쯤 되겠어? 요 G2형쯤에 요쯤에 존재하겠지. 지금 이제 얘는 나중에 거성이 됐다가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된다고 이렇게 막 진화 경로라는 걸 이렇게 막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면 어떻게 되지? 질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뭐야?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래서 이 HR도 상에서 이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어떤 애들이다? 밀도가 작은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거기 지금 297페이지에 써 있는 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왜냐면 주계열성보다 거성이 크고 거성보다 초거성이 크잖아. 반지름은 커지고 밀도는 작아진다. 뭐 이렇게. 그치? 작아지는 애들이 배치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298페이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지? 그 얘기가 나와 있다. 그지? 그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HR도에서 별의 물리량 변화를 분석하기. 그지? 그래서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여기 다 지금 다 써놓은 겁니다. 그지? 여기 다 써놓은 거야.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표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9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HR도와 별의 종류,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이 크게 4종류가 있는 거야. 봐봐. 야, 아까 이제 거성이잖아. 근데 거성인데 우리가 배운 거성은 적색 거성하고 초거성이 있지. 봐봐. 거성인데 표면 온도가 낮은 놈일수록 붉은색에 가깝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적색 거성인 거야.
근데 우리 고1 때는 초고성을 배우지. 근데 봐봐, 초고성은 여기에 분포돼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초고성이라도 붉은색을 띠는 초고성이 있는 거야. 푸른색을 띠는 초고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띠면 청색 초고성, 붉은색을 띠면 적색 초고성 뭐 이렇게 얘기한다. 초고성은 또 다양하게 보이는 색깔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29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자, 한 번만 읽어. 어차피 뒤에 가면 별의 진화에서 또 나오니까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진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애들이다. 우리 별의 90%, 80에서 90% 정도가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들이다라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 자 봐봐.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왼쪽 위에 있는 녀석일수록 어때?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다. 즉 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거성,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이다.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자 봐봐. 표면 온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낮은 층에 속하는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크다 그랬잖아. 야, 아까 광도 봐봐, 광도. L은 R제곱에 T 4제곱이라 그랬지?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 그치? 그런데 반지름이 그 표면 온도를 상쇄할 만큼 크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광도가 어떻게 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도가 주계열성보다는 좀 커지더라. 그지? 요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얘가 되는 거고, 요쪽, 주계열성에서도 요쪽에 있는 애들은 얘가 되는 거고, 요쪽에 있는 애들은 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표면 온도는 낮으나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거. 표면 온도는 낮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도가 큰 애들이 바로 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래서 평균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고 초거성,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광도가 매우 크더라. 그지? 그래서 평균 밀도. 그래서 밀도는 어쨌든 이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 그지?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나오지, 그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서 백색을 띠지만 반지름이 또 매우 작다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지.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는 높아, 백색이니까, 그지? 근데 반지름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도가 작아서 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애들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백색 외성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심화를 해갖고 주계열성의 질량, 자, 봐봐.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그제? 광도가 다르잖아. 아, 프린트에 없어?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 봐봐. 그냥 말로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이쪽에 있는 애는 광도가 크고 이쪽에는 광도가 작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를 해봤대. 질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따져봤더니 일반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동그라미로 약간 크기를 같이 표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일로 갈수록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커지는 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참고서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거 내가 나중에 단톡방에다 하나 올려놔 볼게. 이렇게 요 같은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크기를 구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거든. 그거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이제 진화 경로라서 내가 말하는 그림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봐봐. 일반적으로 따져봤더니 질량이 큰 놈일수록 광도가 크더라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이 광도하고 질량이 뭐 대체로 비례하는데 질량의 0.8승배만큼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거. 그지? 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지? 여기 2.3에서 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0.8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광도하고 질량이 0.8. 어쨌든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광도 계급이라는 게 있어. 자, 광도 계급은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숙제는 자,
내가 아까 이 프린트를 좀 나눠줄게. 프린트. 지금 둘, 넷, 여섯, 일곱이지. 자, 요거 뒤로 전달 좀 해줘, 현준아. 그리고 요거 전달. 그래서 여기서 식현상 문제 빼고 나머지만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네 야, 꼭 뚱책하고 여기 뚱책하고 완자 기출픽을 좀 같이 갖고 내. 완자 기출픽도 오늘 나간 부분 좀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 꼭 갖고 오세요. 알겠니? 다음 주 꼭 검사 한번 합시다. 꼭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합시다. 완자 기출픽 꼭 가지고.